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4월 23일입니다. 앞으로 전국진단은 조금 자주 여러분과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용산 구원투수로 나온, 구원투수라니까 여러분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상되죠.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에 일단 이 마지막 공을 휘두르겠다. 그래서 역전 말로 홈런을 치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삼진아웃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의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첫 정청 비서실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특이했습니다. 어제 22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했죠. 본인이 직접 발표했고 그 다음에 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2022년 11월 18일 날 도스태핑, 기자들과 정말 자연스럽게 출근길에 대화 나누는 것을 그만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공정과 상식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면서 아마 도스태핑은 많은 분들한테 심지어 진보 인사들한테까지도 상당히 이거는 지켜볼 만하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통이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강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매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대통령한테 기자회견, 격이 없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의무처럼 돼 있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보면은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의 일문일답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트럼프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기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치 초보 대통령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스태핑이라는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기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단련 훈련된 분들입니다. 다수의 젊은 기자들 아닙니까? 젊은 기자들이 거침 있고 막힘없는 질문 공세에 참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설화도 발생되고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스태핑을 2022년 11월 18일 날 중단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처음 기자 질문에 답했다.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가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국정 수행이 기본적인 마지노선이 국정 운영 지지율이 25%다. 그 선이 무너진 겁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한길 리서치와 조사에 발표한 데는 대통령 지지율이 31% 나왔습니다. 30% 선이 간단하게 나온 거죠. 갤럽은 전화 면접이고 한길 리서치는 ARS입니다. 조사 방식이. 거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이 국정 운영지에 30% 중반도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은 방향은 맞다. 소통이 문제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새로이 임명하면서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고 그 방식도 파격적으로 본인이 발표하고 또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정치인 비서실장이 필요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본래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겁니다. 이제 집권 2년기 동안에는 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방향과 기본적인 권력을 닦고 이제는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에 이제는 역점을 두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지난 대선 때 본인하고 맞섰던 분들 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하고 이번에 비서실장 물망에도 올랐지만 원희룡 장관과의 관계 외에는 예를 들면은 안철수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하고 소통은 영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당히 생활했지만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 아닙니까? 인수위원장이 그 정부의 골격과 국정 100대 과제 등을 갖다가 다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인수위원장과의 어떤 이 소통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이 정부의 어떤 이 문제점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당과의 소통은 물론이거나 여당 내에서도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과의 이 소통도 이제는 차원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제에서 의회 권력을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 지금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도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죠. 이 개헌선과 탄핵선인 100석에 간신히 넘은 그런 여소야대입니다. 이전에 본인이 집권할 때 여소야대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때는 자기가 집권 전에 여소야대를 물려받은 거고 집권 2년 후에 중간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된 겁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그때는 8% 차이인데 이번에 5.4% 차이니까 좀 올랐어요.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103석에서 108석으로 5석 올랐어요.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참패, 국민의 심판,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거부,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된다. 집권 2년간 거부했던 지금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흔쾌히 국민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영수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어제 인선한 구원투수 정치인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정진석 첫 정무용 비서실장, 정치 비서실장은 실제로 기존의 관료 출신 이대기 이간섭 실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들은 기재부 산자부의 중통 관료 출신들이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명박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요. 이 당시 친이 친박이 치열할 때입니다. 정무수석을 했고 21대 국회에는 사무총장과 부의장도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도 누가 뭐래도 정통 전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인선한 것 같고요.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삼봉 정도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봉 정도전이 누굽니까? 이시조선을 건국하는데 이성계를 도와서 건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태종 이방원과 맞섰던 사람이죠. 이 삼봉 정도전은 백성을 갖다가 중시 여기고 사대부에서 요즘 말로 치자면 협치해서 꾸려나가는 어떤 이 나라를 이야기를 했고 태종 이방원은 국왕의 어떤 왕권 강화로서 나라를 꾸려나가는 왕권 국가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삼봉 정도전은 백성을 짐으로써 속일 수 없고 힘으로 누를 수는 없다라는 말을 정진석 의원이 인용한 겁니다. 왕조 시절에도 국민을 바라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지금은 공화국이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으로 바라도록 말씀드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원장은 지금 이번에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박지원 이 당선자는 이 정진석 의원을 바른 말을 할 사람이다. 대통령도 버겁게 바른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죠. 소통하겠다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전 시절은 모르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제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분을 지금 현재 야당하고 현재 이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부분에 이 비서실장으로 인선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하고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 새겨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잘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정말 잘하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제 총리 인선과 함께 비서실장 인선이 저는 총리 인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대통령과 보좌에서 대통령을 국정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와 피해를 끼쳤던 게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레드팀의 어떤 팀장으로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인가? 두 분은 60년생 친구라 그럽니다. 고향 친구라 그럽니다. 친구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정치로서는 한참 대선배죠. 이게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 과정을 갖다가 넘지 못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 시험대가 바로 첫 영수회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을 위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기가 듣겠다, 경청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의제 제한 없이 이야기가 나눌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20만 원 1인당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찍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격하했습니다. 이 균형적인 재정이 필요하냐,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냐, 코로나 시대에 이미 답이 나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정 정책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부 다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원칙적인 차원의 서로 합의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최상병 이 특검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최상병 특검은 지금 현재 우리 총선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특보가 아마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총선 민심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부분만 아니라 구체적인 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국정 현안으로 있는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두 분 다 정치인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공언했던 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불안에 떠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중심에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2000년도에 의학 분업 문제, 그때도 DJ랑 이해창이 총재가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풀었어요. 의료계와 약학계 쪽에서도 서로 이 동의를 했고요. 국민들한테 그런 시원한 정치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내정을 풀어나가는 그 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제안, 추천 정도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서실장이 이전에는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어떤 어레인지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적 감각과 국정 현안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가지고서 조율해야 된다. 정말 대통령과 선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레드팀의 팀장으로서 역할을 해내느냐. 정말 어렵게 성사된 첫 영수회담을 아무 효과도 없이 이 공동 기자회견도 못할 정도로 되고 서로 쏘았다. 이런 식이 돼서는 정말 국민적 비극입니다. 이걸 막아내고 정말 국민들한테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영수회담이고 그 조율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진석 비서실장 내정자라고 봅니다. 본인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켜내고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 성공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